최악의 경기력과 부실한 행정으로 비난받은 축구협회가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 홍명보 전 감독이 전무를, 그리고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본부장을 맡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공언대로 세대 교체와 전문성 강화에 조직 개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협회 행정과 대표팀 지원을 총괄하는 전무이사에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홍 전 감독의 협회 복귀는 성적 부진으로 감독직에서 하차한 브라질 월드컵 이후 3년 만입니다. 전임 전무이사가 6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40대 후반인 홍 전 감독의 발탁은 파격적입니다. 이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제가 확인을 좀 했어요. 협회나 국가대표팀이 다시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마련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또 신설되는 뉴스전략본부에 영원한 캡틴 박지성을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유럽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만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은퇴한 박지성 신임 본부장은 최근까지 영국에서 축구 행정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인적 쇄신에 대한 정몽규 회장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남은 관심은 기존 기술위원회에서 분리되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를 누가 맡느냐입니다. 협회 안팎에선 감독 선임위원장으로 차범근 전 감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죠.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신문선 축구연구소 소장께서도 그런 주장인데요. 신문선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히딩크 카드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선 대표팀이 불안하고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이 됐고, 그러니까 최종 예선전 10경기 중에 8경기를 하고 경질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신태용 감독 체제로 2경기를 치렀는데, 예. 사실은 뭐 자력에 의해서 진출했다기보다는 이란의 도움으로 이제 본선에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경기력 측면에서 각종 데이터나 지수를 분석해 보면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도 이렇게 고전을 하고, 네. 남의 도움으로 본선 티켓을 땄는데 본선에 가서 과연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 변화 시점에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외국 감독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 좀 더 자기는 기회가 되면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하면서 예. 이제 히딩크 카드가 급부상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아니, 우리 대표팀이 좀 불안불안하다는 건 국민 모두가 느끼는데 히딩크 네. 감독만 딱 온다고 대표팀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죠. 자, 히딩크 감독이 맡는다고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대표팀 경기를 보니까 뭔가 경기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팀워크도 잘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예. 그리고 벤치에서 선수 교체나 또 선수 기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도 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축구 대표팀 경기는 하나의 상품 아닙니까? 예. 이 제품을 만드는 축구협회가 또 부정 부패로 지금 결국은 많은 또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의 총합의 합이 이제 경기력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면 과연 누구인가? 네. 이제 일각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승점을 이제 2번 비겨서 결국은 본선 티켓을 이란의 도움으로 따긴 했지만 독이 든 성배를 선택을 해서 한 것도 공이 아니냐. 네네. 근데 신태용 감독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미디어들도 많고 또 전문가들도 일본이 있습니다만. 지금 축구협회 입장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협회도 그런 입장이죠. 예. 근데 이제 냉정한 시각에서 놓고 보면 월드컵 본선에 가서 과연 이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희망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지혜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히딩크 감독이 자신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축구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뜻을 밝히면서 결국은 축구협회의 어떻게 보면 기술위원장이죠.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겸하고 계신데
김옥원 그 기술위원장이 또 거짓말 논란까지도 이제 이것이 가중되면서 예. 결국에는 지금 극도의 어떤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4강 신화에서 분명히 능력을 입증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표팀을 맡은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뭐 한 달에 대표팀 경기가 평균 2.5경기나 있을 정도로 다른 뭐 네. 일본과 한국이 같이 월드컵 유치했지만 일본 대표팀보다도 경기를 훨씬 더 많이 치를 정도로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네. 남아있는 기간도 불과 한 10개월이고 그리고 해외파가 워낙 많아서 소집해갖고 경기 치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과연 히딩크라고 되겠느냐? 이런 질문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 때문에 더 히딩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자, 대표팀 경기력의 문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해외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조기 소집한 국내파 선수들은 또 국내에서 먼저 대표팀을 수집해서 훈련을 하는데 네. 실제로 게임 뛰는 것은 해외파 선수들이 주로 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팀에서 갈등적 요소가 상당히 컸어요. 예. 슈틸리케 감독도 고전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들을 중용하면서 또 국내파 선수의 갈등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슈틸리케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어요. 예. 잉글랜드 리그에 가서 손흥민 선수도 만났었고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또 구자철 선수를 포함을 해서 모든 선수를 만났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게 잘 원만하게 되질 않았죠. 그리고 예. 또 협회도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슈틸리케 감독만 데려다 놓고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 외국 감독이 오면 코칭 스텝이나 경기 분석반이나 체력 담당 코치나 뭐 이런 스텝들을 갖춰서 시스템으로 대표팀을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표팀이 힘이 빠지고 슈틸리케가 처음 와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그러다 기운이 빠졌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갈등적 요소가 지금 현재 대표팀 코칭 스텝을 갖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것이 치유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그 선택보다는 예. 히딩크 감독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백전 노장이거든요. 세계적인 팀도 이끌어봤고 알겠습니다. 또 한국의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을 4강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 예. 히딩크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없을수록 히딩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같이 고민해볼 숙제 던져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앤디입니다. 그 BBK 사건 새로운 단서 나왔다면서요. 예, 막 그렇습니다. 사실 나도 BBK 얘긴 많이 알지. 그러시겠지. 그 우리 둘이 경선할 때부터 얘기 많이 들었고 나도 와, 진짜 오래된 얘기다. 응? 오랫동안 꽁꽁 잘도 묶어놨었네. 이미 아이고. 대법까지 갔던 거를, 응? 이제 와서 뭘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말이 사람이 치사하게 말이야. 그 새로운 혐의가 나오고 그러면은 뭐 다시 재수사 하는 거지 무슨.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원래? 그 예전부터 이미 말도 안 됐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응? 동영상은 있는데 응? 주어가 없다? 그 무슨 이딴 식의 얘기나 하고. 응? 그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요. 그 웃겨. 거봐. 이거 안 웃기 힘들지. 주어가 없으니까 아니다? 그 정말 코미디 전설이야. 뭐 솔직히 그때 나도 그걸 보면서 이야 5천만 국민 앞에 저런 얘기가 통할까? 통했잖아. 통한 게 아니라 농락한 거지. 그런 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언론도 많이 도와줬어. 근데 그런 줄 아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그때부터 해서 줄줄이었잖아. 9년 동안. 어차피 뭐 그 당시에 쌍식, 논리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그때 하면 그런 줄 알아. 그래 밀고 나가는 거지. 응? 대충 어이가 없으면 애들이 대들어. 근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럼 애들이 지쳐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에휴, 왜? 내가 그걸 모를까봐 지금 그걸 나한테 설명합니까? 그런 거요. 알지 나도. 맞아, 너무 아시지. 그 맞지. 난 그걸로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아래 것들을 지급하면서 다스리는 법. 그러니까. 1장 1절. 터무니없게 어이없어라. 아무도 반박 못하게. 자, 1장 2절. 잘못을 하나만 하면 대중들은 기억한다. 그러니 잘못을 할 거면 여러 개를 동시다발로 해라. 사람들 헷갈리게. 지치게. 그리고
익숙해지게. 그렇지. 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명언이야. 가슴 저리죠. 스며. 쫙 스며들어. 1장 3절. 내 차례야? 예. 결코 싸우고 하지 마라. 4절은 먹을 거면 크게 먹어라. 한 끼 식사 훔쳐 먹고 도둑되지 마라. 아예 그 식당을 가져라.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린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이 공동 지필로 책 하나 낼까 봐요. 책 제목?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방법. 도서출판 적폐. 아, 좋다. 하이파이. 아이, 좋다. 오늘 깔끔하게 들어가자. 예, 같이 좀. 오늘 딱딱 떨어진다, 오늘. 문 열어요. 야, 시원하다.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미 이 바다에서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그 일종의 바이블인데. 그러니까. 뭐, 당장은 봐도 알잖아. 아예 터무니없게, 어이없게 행동해라. 지금 잘하고 있잖아, 우리 후배들이. 많이 컸어요. 그거 원래도 잘했어. 응. 그래도 우리가 없는데도 잘하니까. 그게 모든 선배들의 마음이야. 우리 없어도 애들이 잘할까? 근데 기우야, 애들 잘해. 일단 그 선배님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뭘 또 이렇게 좀 인사까지 하고 있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그렇지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블랙리스트도 선배님이셨고 당연히 알고는 있었는데 대를 이었어. 블랙리스트의 꽃을 활짝 피워주셨습니다. 앞서서 실천하셨던 노고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참 겸손해집니다. 블랙리스트가 이게 또 사실 우리 때 발명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저 70년대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대신 인사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다시 숙이겠습니다. 예. 이게 좀 예. 바로 그 시절에 비하면 사실 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MB님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그 뭐랄까 어떤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합성 사진 같은 것도 만들었다면서요. 진짜 이 조잡스러움의 극치가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한 나라의 국가기관 정보 요원들이 세금 받아먹고 일한다는 게 고작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이 합성 사진 만들어서 유포나 시키고 그런 활동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특수공작. 저런. 아이고. 솔직히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극우 사이트 애들이랑 누가 맛이 갔나? 욕하기 운동. 조작질 활동 경쟁적으로만 가지가지 했지요. 가지가지 했습니다. 세훈 씨 그분은 성격이 어때요? 우리 원원장 조잡스러워? 어떤 깨알 같은 면도 있지. 근데 집요하면서 꼼꼼해. 스타일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이제 조잡스럽고 집요하고 꼼꼼하면 이건 뭐 심지어 부지런해. 최고지 그 정도면은. 불법을 갖다가 집요하고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왜 맡겼는지 알겠다. 적임자니까. 든든하셨겠어요. 그랬는데. 댓글 부대가 다 죽어서 어떠세요 요즘은? 다 죽었대? 그 정보원 쪽, 양지회 쪽 그쪽은 그쪽이야 폭삭했겠지만은 그렇다고 적폐들이 다 죽었나? 걷어내고 채워진 적폐가 지금 몇 개나 되나? 그대로야. 그러네. 가지가지 종류별로 댓글 활동 각계 전투 지금 펄떡펄떡이야. 봐봐. 그냥 그래 생각하면 돼. 적폐들이 살아있는 한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다. 민심이 방심할 때만 기다리는 거야. 방심. 근데 아직도 그렇게 뭔가를 믿는 구석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응? 같이 오래 못 놀겠네. 너무 괴롭혀 진짜. 말투. 내일은 나 진짜 안 올 거야. 혼자 놓쳐는. 갈게 난. 모레도 안 나올 거면. 밥은 여기까지 안 먹어 나는.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신문선 축구연구소 소장께서도 그런 주장인데요. 신문선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히딩크 카드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선 대표팀이 불안하고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이 됐고, 그러니까 최종 예선전 10경기 중에 8경기를 하고 경질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신태용 감독 체제로 2경기를 치렀는데, 예. 사실은 뭐 자력에 의해서 진출했다기보다는 이란의 도움으로 이제 본선에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경기력 측면에서 각종 데이터나 지수를 분석해 보면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도 이렇게 고전을 하고 네. 남의 도움으로 본선 티켓을 땄는데 본선에 가서 과연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최악의 경기력과 부실한 행정으로 비난받은 축구협회가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 홍명보 전 감독이 전무를, 그리고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본부장을 맡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공언대로 세대 교체와 전문성 강화에 조직 개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협회 행정과 대표팀 지원을 총괄하는 전무이사에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홍 전 감독의 협회 복귀는 성적 부진으로 감독 측에서 하차한 브라질 월드컵 이후 3년 만입니다. 전임 전무이사가 6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40대 후반인 홍 전 감독의 발탁은 파격적입니다. 이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제가 확인을 좀 했어요. 협회나 국가대표팀이 다시 신뢰 회복하고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 변화 시점에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외국 감독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 좀 더 자기는 기회가 되면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하면서 예. 이제 히딩크 카드가 급 부상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아니, 우리 대표팀이 좀 불안불안하다는 건 국민 모두가 느끼는데 히딩크 네. 감독만 딱 온다고 대표팀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죠. 자, 히딩크 감독이 맡는다고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대표팀 경기를 보니까 뭔가 경기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팀워크도 잘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예. 그리고 벤치에서 선수 교체나 또 선수 기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도 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축구 대표팀 경기는 하나의 상품 아닙니까? 예. 이 제품을 만드는 축구협회가 또 부정 부패로 지금 결국은 많은 또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의 총합의 합이 이제 경기력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면 과연 누구인가? 네. 이제 일각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승점을 이제 2번 비겨서 결국은 본선 티켓을 이란의 도움으로 따긴 했지만 독이 든 성배를 선택을 해서 한 것도 공이 아니냐. 네네. 근데 신태용 감독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미디어들도 많고 또 전문가들도 일본이 있습니다만. 지금 축구협회 입장도 그런 것 같고요. 할 그렇죠. 수 있는 기초를 좀 마련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또 신설되는 뉴스 전략본부에 영원한 캡틴 박지성을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유럽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만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은퇴한 박지성 신임 본부장은 최근까지 영국에서 축구 행정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인적 쇄신에 대한 정몽규 회장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남은 관심은 기존 기술위원회에서 분리되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를 누가 맡느냐입니다. 협회 안팎에선 감독 선임위원장으로 차범근 전 감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죠.